네,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 4, 50분 지체돼서 여기 원래 강의하고 잠깐 둘러보고 식사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강의 시간도 조금 축약해서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지금 하고, 지금 몇 분이죠? 시간이? 11시? 11시 13분. 네. 그래서 하여튼 그 50분, 45분에서 50분 정도 끝내도록 하고 식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지금 우리 제가 지금 기록을 저걸로 파워포인트를 해서 우선 이 강의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교육용으로 써도 되죠? 네, 그 허락을 요즘 받아야 돼서 그렇게 제가 알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 장신대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의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돌봄 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오늘 이 정원범 교수님이랑 저랑은 장신대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교수님으로서 또 마을 현장 목회자로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조금 더 친교 나눌 시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초행길이라서 이제 다음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을 목회는 사실 성서적 배경 이런 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을 전체로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마을을 예수님이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 3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서 치유하는, 이제 마을 전체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또 학습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을을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것이 있고,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주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어울리는 밥상 공동체를 펼치는 모습,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모습,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마을 CTS에서 우리 교회 한데 마을 곳곳에서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을 카페, 꿈터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에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거를 이제 마을 목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을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해왔던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마을 목회의 핵심이다 하는 것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이제 나가야 되고 하는 지금 관심사는 코로나 이후에 마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뭐 학습 생태계 만드는 거,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건데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가보지는 못하지만 도서관에서 이렇게 인문학을 하고 이 꿈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돌봄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을 카페에서 공부하고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거죠. 이것의 기초는 평생 학습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평생 학습 시대에서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이 학습의 중심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학습 생태계의 거점 공간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마을 학교 여름에
우리가 보통 썸머 바이블 스쿨을 하잖아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저는 여름 마을 학교를 해서 한 달 내내 마을에 학교를 열는데 그 오프닝을 여름 성경 학교를 하죠. 여름 성경 학교를 오프닝해서 여름 마을 학교 한 달 내내 마을 전체가 이제 학습 생태계가 돼서 이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을 통해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핵심은 이제 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요. 사회적 경제. 우리 한국말은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이 지금의 제일 중요한 자본이에요. 이 소셜 캐피탈, 이 사회적 자본이 없이는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뢰라는 자본이 머니 캐피탈, 돈보다 훨씬 지금은 중요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이렇지만 신뢰를 만들어내는 그 신뢰라는 자본,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처음에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건데 이 사회적 자본을 한마디로 신뢰라고 하는데 신뢰는 협동하고 소통할 때 신뢰를 만들 수 있죠. 협동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동하고 소통해서 한 10년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기 시작해요. 교회가 사회적 자본이 생기죠. 이제 그러면서부터 마을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 신뢰가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소셜 캐피탈이 형성이 되면. 그런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드는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돌봄 마을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돌봄 마을이에요. 근데 지금 고령화 시대가 왔고 전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되기 때문에 누가 돌봄을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뢰를 획득하는데 협동과 소통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라는 능력을 가진 돌봄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된다.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시절에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화 시절에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소유가 중심이었죠. 소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들면서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공유 중심의.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그 우버 이런 모든 이 공유 기업,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은 전부 공유 경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유할까 마을에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협동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돌볼까. 이래서 어떻게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건가. 이것이 승패가 갈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된 데는 마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결론은 이 로봇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시대에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로봇은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를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은. 이것과 우리가 싸우려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싸우려면 뭐냐. 로봇은 다 잘하는데 전지전능하는데 로봇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이 남은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공동체를 세우려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고 신뢰는 협동, 소통이라는 전통적인 그런 가치 위에다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돌봄이라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소유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여기 보면 장소의 공유, 교통의 공유, 물건의 공유, 지식의 공유. 소유의 정말 공유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 생태계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면은 마을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생산이 돼요. 신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신나는 이야기가 모아지면 뭐가 되냐면 마을에 잔치가 열려져요. 그 잔치의 춤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우리 시대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모아서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 요약하면 이제 학습 생태계를 마을에서 만드는 건데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마을이 중심이 된다는 교육에. 근데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키워드는 소셜 캐피탈이다.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복지 공동체. 마지막에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문화적 공동체, 마을의 잔치를 만들어내려면 마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가 마을에 막 돌고 생산되고 소비되고 스토리를 통해서 잔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인간은 육체 노동으로는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다 로봇한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 공동체는 로봇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놀이를 인간은 놀 줄을 알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로봇 사회에서 인류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지금 한류같이 우리 BTS 같이 문화 콘텐츠로 막 먹고 사는데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뭐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라는 게 엄청난 더 그레이트 스토리 안에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성서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거를 했는데 이걸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우리가 잔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영화제가 성공하니까는 꼽이 우리가 영화제가 만들어지니까 꼽이 마을 방송국을 만들겠다, 꼽이 마을 박물관을 만들겠다 하면서 마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텔링 되는 거예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기를 꼽이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거 사실 1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말이 빠른 게 급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제 쟤는 이제 코로나 이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0 몇 년을 지난 34주년 때 코로나가 터져 이게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는데 재난 이것의 이제 성격 규정을 보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온 산림이나 이 불이 타고 있죠. 여러 번 보셨죠. 그다음에 캥거루가 철조망을 진짜 불타 죽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비에 이르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게 자연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플래톤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런 거요. 이 로봇이 막 생산을 하고 하니까 이 빅데이터 기술을 해서 이 데이터가 물어주는 멍멍이가 물어주는 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 끝나고 와서 다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돼.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새벽 배송 사람이 폐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자들도 불안, 피곤, 탈진, 조울, 조현 이런 병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탈진하는 사람들, 조울증, 최근에는 조현병이라는 아주 이제 어마무시한 것들이 아시죠?
막 폭력적이로 사람이 되는 이런 정신병들이 이제 들고 있는 이거는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이 여기서 붕괴되고 있는 걸 의미해요. 산업 물질 문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예요. 그냥 공장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을 이제는 로봇이 돌리니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리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이 완전히 붕괴되는데 자연은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킬 줄 알죠. 그래서 코로나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연만도 못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지만 한 달 새에 이게 다 사고 난 사람들. 이게 노동자들이. 오징어 게임을 왜 전 세계가 열광하느냐.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에 이 456억 원을 얻기 위해서 456명의 목숨을 걸고 하는 생존 게임이잖아요. 위너 테이크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여기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에 찌들린 사람, 주식 투자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결국은 한 사람만 남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르몽드주에서는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한국 사회 병폐가 자르고 있고 마포대교에서 800명이 2014년부터 218만 원까지 죽었다. 이런 것이 이 한국의 이 무지막지한 경쟁,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고 그냥 생산하시는 이 무한 생산이라는 신,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자기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 산업화 시대에. 그래가지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무슨 떡볶이야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랑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고향 같은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이게 오버랩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류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가 뭐 정 교수님이나 저나 다 팝송 영어로 배우려고 팝송 영어로 이제 노력을 하고 미국 사람들 흉내내고 그런데 지금 한국어들을 BTS 때문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팝송 배우듯이.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보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 전부 식상해서 재미가 없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지금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봉준호의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이게 뭐냐 이유가 이 헐리우드 영화는 식상해요. 헐리우드의 공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위기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등장합니까? 슈퍼맨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슈퍼맨이 등장해서 구원해 주는데 그 구원은 누구를 구족해 주냐? 가족을 구원해요. 한 가족을.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뭐 키스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고 끝나요. 근데 지금 재난 상황에 있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문제가 생기면 슈퍼맨이 오고 그다음에 한 가족을 구원해가지고 행복하게 또 하더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미국 영화가 근데 이 산업 자본주의가 결국 추구하는 게 그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란서 세계 평론가들이 한국 영화가 왜 전세적으로 뜨는가를 분석을 했더니 여기 밑에 할리우드의 다른 TV나 시리즈와 달리 K-드라마에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봉준호의 이 기생충이나 미나리나 오징어 게임은 전부 사회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절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안 다뤄요. 공동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개인 구원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면 너 가족 한 가족은 저
하나 뭐 슈퍼맨이 와서 너희 가족은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지. 사회 문제는 타치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썩어가고. 근데 한국은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하게 적나라하게. 오징어 같은 거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고 얼마나 서로를 죽이는가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봉준호의 기생충도 그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 영웅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 뭐요? 개도국 사람들이 있는 비현실적인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과 가족과 같은 그런 값싼 그런 봉합으로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 영화에서는 나와 가족이 한 우리와 사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것이 재난기에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토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코로나. 그래서 이게 한참 정말 산업 물질 문명에 이렇게 재난기에서 우리가 회신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생태 문명으로 이제 가야 돼요. 산업 물질 문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태 문명이라는 거는 산업 물질 문명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헐리우드의 영화의 개인 구원 수준의 영화예요. 근데 생태 문명은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원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기독교는. 그게 바로 생태 문명이에요. 이 대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나 지금 산업 문명은 개인의 소화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요번에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나라한테 밀린 것이 코로나 시절에 걔네는 마스크를 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안 해. 그래도 말 못해요. 그 개인만 얘기,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만 얘기. 이 동양 문화는 남을 위해서는 이걸 하는 거, 우리는 뭐 대구 방역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구 산업 물질 문명은 물질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개인주의 소화를 극복 못했다는 거예요. 대화로 나가야 된다. 대화.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 발견하는 건데 이 헐리우드식 재난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여러분 심리학한 사람 다 알죠? 자기 동굴로 기어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안 나타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위기에 닥치면 소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적 관계망을 해서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다시 짜고 이 우주와 자연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또 자연 생태계와 새로운 관계망을 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되는데 요나처럼 배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주범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배 밑바닥에 기어 들어가는 자기 자아로. 이 소화에서 이렇게 잠수 타고 갑자기 없어지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고 난 아무도 만나기 싫다. 나랑 상관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국 기독교가 이런 사람을 다시 생명망, 공동체망으로 네트워크할 만한 지금 신학적이나 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통해서 이제는 제가 나중에 결론을 주면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하거나 동맹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로 자폐되어 사회와 지역과 자폐되어 있고 이렇게 내면으로 기어 들어가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지금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지역교회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여기 이제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밥상을 펴야 되고 이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내면으로 소화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지역사회와 만나고 다시 자연과 우주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완전 무장한 회심 공동체, 영적 무장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넘어 생태계를 구원하는 새로운 이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 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30년을 일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9개월을 주서 마치 NCC에서 하는 평화 기독교 NCC 평화국에서 하는 해외 탐방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보면 영국이 산업화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산업화에 대한 대안도 가장 먼저 시작해서 영국의 BBBC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거기는 노인 8명이 전교인인데 노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건물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개방해. 사회적 기업으로.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지역사회 전체를 돌보는 것으로 변하게 된. 그다음에 전환마을. 그리고 영국에서는 코로나 위기 오기 전에 이미 전환마을들이 토트네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생태마을로 변화해야 된다. 이 재난기에 이제 이거를 둘러보고 돌아올 때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이끌고 막 기후 위기 이런 걸 해서 제가 마을에 학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학당이나 성교학당은 이미 있었고 이제 문화가 필요하다. 문예학당이나 평화학당이나 신중년 도시농부들 학당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환마을 갔다 온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좀 시간 때문에 이거 여기 지금 요 김보현 목사가 등장하고 있죠. 요번에 우리 교단의 총무님인데 이분이 아주 브리스톨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주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기독공고. 굉장히 아주 멋진 가이드를 했습니다. 이분이 앤드류 모슨 목사라고 하고 브롬리 바우보우 처치의 소셜 앙트십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아니 노인 교회는 멀쩡한데 서양 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노인 5명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부임직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돼. 지역사회와 마을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전환마을이 이런 거 하고 자 이렇게 보고 와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이 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만드는 거를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또 그레타 툰베리가 청소년 시위를 몇십만 명을 끌고 하면서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NCC의 이 프로그램 이름가 전환마을 운동과 사회적 경제연합 마을 목회 NCC 교육위원회. 여러분들도 이런 신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외도 좀 나가서 봐야 돼요. 네. 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정 교수님 많이 다녀오셨을 테니까 더 많이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시농부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태계 문제. 근데 5060이 시간이 제일 많아요 마을에서. 이제 3040은 생활 고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해 따지는 게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이시고 그분도 바쁘시고 근데 5060은 좀 널널하는데 조금 특별히 할 일도 좀 찾는 분도 많고 중요한 거는 농촌 출신들이 나 옛날에 농사 졌는데 여러 텃밭 같은 거 갖고 싶다. 그런 분 모아가지고 코로나가 그때 맞춰왔는데 이 5060에 여기 부녀회장님도 계세요. 도시락을 어르신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마을 선교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한 40-50명 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급식도 하면서 텃밭에 카페에 있는데 텃밭에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이제 그거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며칠 후니까 팔을 파더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막 지금 희망이 없는데 씨를 뿌리고 그게 별거 아니에 조그만 땅이에요. 푸른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이제 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로 전개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약간의 그 신학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신학적인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인문학적인 걸 버무려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좀 이제 그 생태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신승철이라고 하는 그 철학 그 아주 젊은 생태학자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 시대가 생태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도토리가 저기 다람쥐가 이게 숲에다가 도토리를 먹으려고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은데요. 근데 그걸 자기가 먹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다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 잊어버린 도토리들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게 떡갈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한 알이 떡갈나무가 되고 떡갈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숲이 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토리 한 알이 떡갈나무를 만들고 떡갈나무 숲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태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떡갈나무가 되고 떡갈나무 숲이라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 공동체 제가 좀 응용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도토리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마을에서 생태적인. 그다음에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마을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생 학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유기농 생태 축제를 하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이렇게 마을에 우리는 꼽사리 영화제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때 꼽사리 껴가지고 또 축제를 한다는 자전거 타는 사람, 텃밭 가는 사람, 유기농 매장을 여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생태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녹색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0명 정도의 이 신중년 도시농부가 마침 있어서 이제 이런 비전을 나누면서 이게 진행이 된 거고 특히 우리 이제 교우들 간에 우리가 이제 꼽사리 영화제라는 거를 이제 그날 그 작년에 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에서 우리 선인정 집사님은 열심히 이 마을 작은 음악회를 그 시기에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보니까는 잘 처음에 몰랐는데 이 마을에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들 데리고 북장구 치면서 공연을 하더라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고성희 집사는 이제 성공회대 박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은 이제 기후위기 이런데 좀 관심이 많아요. 학문적인 관심이 있고. 우리 여기 아까 우리 보셨죠? 이 권사님이 이제 정말 마을의 리더인데 김현자 권사님, 여기 조민자 우리 장인 잡시 여성 그 위원장님, 신은희 선생님, 요분들이 이제 도시농부나 이제 건강 리더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요 분들을 제가 요분들이 마을의 도토리들이죠. 이분들을 불러주고 우리가 은사 부르기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주고 마을의 여러 가지 일에 배치를 했어요. 불러주고 배치하고 그다음에 마을 잔치 때는 자기는 조그만 하나잖아요. 영화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축제로 그냥 다 모이는 거죠. 이걸 떡갈나무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그 사람한테 맞는 공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분은 이 음악회랑 공연하는 분은 문예학당으로 묶었고 이분은 도시농부나 건강 리더로 묶었고 여기는 평화학교로 했는데 이 고성희 집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에 지원을 나가가지고 이 평화학교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평신도 마을 공화국 이런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을 회의도 하고 그래서 꼽사리 영화제를 50명이 마스크를 끼고 했어요. 그때 마침 잠잠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9회째가 되는데 8회째를 했고 그래서 마을 음악회 달성은 코로나의 우울을 날렸고 꼽사리 영화제는 블루를 치유했다. 우울을 치유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돌보아 끝내 추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곡간이라고 하는 마을 박물관을 저희들이 만들고 25명의 스토리,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고 마을에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요번에 우리 저기 도서관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부천의 작은 도서관 운동에서도 그것의 이유를 하는데 초기 역사를 보는데 제가 초기 역사를 여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시절에 한국의 그 마을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부천의 마을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썼어요. 책 한 권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나와야 돼요. 약대동 이후 25명.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저출산 시대에 되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협동조합도 달토도 코로나 기기에 없어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을 다 우리가 지금 이을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2층을 어린이집을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코로나기에. 두 군데가 무너졌는데 처음에 이제 멘붕이 왔죠. 그래서 교우들이랑 이 공간 우선 잘 그동안 수고한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서 잘 마무리하고, 그럼 이 공간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됐을 때 우리 이제 임종환 교수라고 전국에 이제 약대동에 계시는 분인데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아주 전문가예요. 평소에 제가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해서 많이 교류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열었죠. 여기 우리 이제 교회 교인들이랑 이제 했더니 이분의 얘기가 2025년까지 이 정부가 통합 돌봄 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는 이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는데 통합으로 돌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제일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의료인들한테. 왜냐면 고령화가 되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을에.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의 노인의 인구나 이런 거로 병원이라고 오려고 하는 건물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마을로 내려가서 그들을 커뮤니티 케어, 그들을 치료하는 시대.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뭐냐면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지역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문가가 여기도 오겠다. 마을이 병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마을 자체가, 공동체가 치료의 중심, 병원이 중심이 아니라 그 케어, 돌봄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돌봄 마을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뭐 정부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게 중심이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30년 동안 마을에서 했던 경험을 보니까, 우리가 했던 앞에 그런 경험을 보니까 이 통합 돌봄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건강돌봄이랑 연결이 돼 있고, 요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랑 통합적으로 연결해보자. 그렇게 보니까는 복지적 돌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잘 해왔던 거고, 건강적 돌봄이 커뮤니티 케어로 새로 등장한 거죠. 세 번째가 문화적 돌봄이 필요한, 문화적 돌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영화제를 갖고 있고 거기서 북치고 장구 치면서 어르신들을 코로나기에 그냥 집에 가서 지금 그냥 밖에도 못 나가는 분들을 마을에 와서 북치고 장구 치면서 돌봐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확장해 보자. 그리고 그 문화인들한테 공간을 하나 드리자. 그래서 3층은 청소년들이나 마을 문화인들의 돌봄의 공간, 문화적 돌봄. 1층은 어르신들의 공간, 여기는.
그다음에 옥상은 우리가 도시농부가 텃밭을 갖고 봤잖아요. 생태적 돌봄을 하잖아. 이 기후 위기의 제일 최대 문제가 이게 생태적 아니 결국 생태 사회로 가요. 지금 산업화 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도 통합이라는 게 뭐냐? 복지적 건강적 돌봄 플러스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 그리고 건물 배치를 지하는 교회, 1층은 어르신 복지적이나 건강적 돌봄, 2층은 문화적 돌봄, 3층 옥상은 텃밭에서 생태적 돌봄으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여기 임종환 교수 시에 들어가서 우리 양정숙 시의원이랑 공무원들이랑 다 얘기했더니 다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태적 돌봄 너무 좋다. 자기들이 기회가 되면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어르신들 그 주간보호센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너무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건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건강적 돌봄을 하면서 우리 부천의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이 건강 리더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마을의 커뮤니케이터에서 어르신 돌보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의사 간호사가 내려오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마을에서도 어르신을 돌보는 건강 리더를 키우는 것들을 해서 마을 그게 그렇게 해야지 커뮤니티 케어가 되잖아요. 마을 자체가 사람을 돌보는 그거를 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해서 우리 마을에 마을형 건강 리더 교육을 한 7, 8강을 하자. 그래서 3강은 내가 하고 마을이니까 나랑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고 4강이나 5강을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해서 그분들이 훈련이 되면 수료증을 줘가지고 마을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할 때 마을을 돌보는 근데 전주시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150명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서의 근거를 보니까 제가 이거 설교하라고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가 이미 썼더라고요. 이거 지금 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너희들은 장로를 청해 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게 이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를 만드는 초대교회 야보고 공동체의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학자가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 우리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것이 이미 야고보 공동체가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서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가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신방. 근데 이건 우리가 7년 전부터 마을 신방을 했거든요.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우리는 마을 교회니까 가을에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한다. 근데 마침 106회 총회 주제 적용 지침석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에 원고 청탁이 왔어요. 교단 내 지역교회들의 마을 신방 실천. 이거는 제가 전국 최초로 했는데 한국일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교단에서 어떻게 이걸 하는지 알고 이번에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동안의 모든 거를 다 해서 이건 정원봉 교수님은 찾아서 신학자시니까 한번 좀 더 확장을 시켜주세요. 한국일 교수님 한 꼭지 쓰고 제가 실천사를 해서 이게 지금 거기서 쓴 내용입니다. 이 지금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거를 해서 제가 원급이 나온 거를 같이 이렇게 식탁을 하면서 여기다 썼어요. 김현자 권사님 교회와 마을을 향한 꾸준한 기도와 신방 이야기가 여기 이 책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 책을 전해드립니다. 최희정 권사님 돌봄의 열정이 마을 신방으로 열매 맺어 이 책을 전합니다. 아 이게 축제잖아. 이 권사님들의 마을 돌봄이 총회에 기록이 됐고 제가 이름을 다 썼어요 일부러. 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료가 나왔으니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마을 목회는
지역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거를 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처음에 사회적 기도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기도를 할 때 요거 생명광 목회에서 사회적 신방, 사회적 기도거든요. 요 그림을 요 밑에 있었는데 한국일 교수님이 보시고 독일에서 본인이 경험한 그 사회적인 목회 이것이 실현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자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정 교수님이 좀 이걸 써주셔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 좋다는 게 아니라 한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학화가 됐어요.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선교가 활발하게 돼야 되고 그거를 기도로 사회적 중보 기도로 서포팅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금같이 재난기에 신방하는 이런 사회적 요번에 보니까 사회적 목회 심포지움을 여는데 뭐 100명인가가 왔다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님도 전부 일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결해서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강 리더를 하는 거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화 리더, 생태 리더를 이제 마을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강 리더는 수료를 했고 생태 리더를 내년 초에 지금 이제 우리 생태 쪽에 제일 하는 살림이라는 기독교 우리가 수료시켜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데랑 연결을 해서 마을 사람들 훈련되니까 마을의 목사나 마을에 있는 선교하는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요번에 이 생태 리더에는 저랑 2명에서 3명이 하고 유미호 선생님이 하는 그쪽에서 전문가가 4명이 붙어서 7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그걸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 리더 하는 첫 장면들입니다. 1강을 제가 했거든요. 예, 건강 리더와 동네 부뚜막 여기 보면 돌봄 리더 3강, 부천 의료사업에 7강으로 한다라는 걸. 그랬을 때 이제 문화 리더도 우리가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 계획대로 되면 생태 리더들, 건강 리더 10명, 생태 리더들 또 이번에 한 10명 하면 법필에서 하고 뭐 5명, 15명. 문화 리더는 이제 좀 더 있어. 만약에 거기서 뭐 4, 5명이 더 훈련해서 나온다 그러면 마을에 20에서 25명, 많으면 30명까지 야량의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가 탄생한다. 그러면 마을은 생태 사회로 가는 돌봄 마을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돌봄 마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좌담회를 했는데 3%만 안 썩는 사람이 있으면 소금이 있으면 썩지가 않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20%만 참여해주면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 쪽은 우리가 도서관이 여기 오늘 아쉽게 못 봤는데 신나는 가족 도서관이 있는데 그 가족 도서관이 한 20년 역사가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기에 뭐가 생겼냐면은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박물관과 도서관이 이제 친하잖아요. 박물관과 도서관이 친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과 도서관과 우리가 문예학당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이 3층은 그분들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문예학당 분들을 모아가지고 박도예학이라고 하는 이 문화공동체를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부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제가 이번 발표를 했거든요. 부천 지역 작은도서관 역할과 발전 방향. 이게 지금 부천에 15개가 있어요. 이런 지금 도서관들에서 이런 문화운동을 해라. 지금 팬데믹 시기에 문화예술이 중요해졌다. 이제 로봇으로 대치될 때 도서관에서 뭘 해야 되냐. 문화예술인들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도예학 문화박물관과 도서관과 문예하는 사람, 박물관이 없는 사람들은 문예학당이라는 문예인들을 모여서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마을의 문화예술을 지금 온라인 시대가 와서 뭐 로보로 이런 걸 다 지금 볼 수 있어요. 강사만 있으면 우리가 문화활동 할 수 있다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런 문예학당에서 하고 이런 커리큘럼 문화 리더들을 만드는 거죠. 도시농부는 생태도 돌보면서 3층에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옥상 이제 시간이 못 보는 이렇게 생겼어요. 건강 리더 교육 이거 계속되고 환경생태 리더는 이 세 분이 이번에 강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희정 집사 같은 경우는 마을합창단에서 NCC 평화학교를 거쳐서 우리 문화학당 대표 약대마을 세대공감 운영위원회 이 전체를 주관하는 요 분이죠. 이은주 선생님은 요 동아기차 인형극에서 평생학습 동아리를 거쳐가지고 꼽사리 영화제 마을 공연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야 돼요. 다행히 우리는 이분들이 지금 주적분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집사님들. 그래서 이 동아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마을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조민자 부녀회장은 우리 그 심야 식당 만들 때 우리 부교육자로 이 건물은 우리 이수문 목사가 이렇게 비웠을 때 이거를 우리 30년 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지역사회 완전히 아까 말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형성돼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잘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경기도 거기에 마을의 역사문화박물관 그 약대마을 세대 공감이라는 걸로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6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수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개소식을 하죠. 앞에 지금 꼽사리 영화제랑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한국일 교수님 그 팀, 요 가교마라고 하는 여기 있는 젊은 교육자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산업 물질 문명을 넘는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탐색하고 있다. 지금 이게 다르게 잘 듣는데 벌써 12시 5분이네. 자, 요거는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림만 보시고 건강 수료 워크숍 이 10명을 지금 키워내가지고 의사들이랑 지금 수료식이 끝났고 생태교육 시작하는 장면이고 이제 디지털 온라인으로 전락하고 생태 돌봄 마을로 이 두 가지로 전환이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디지털 온라인으로 보죠. 우리는 온라인 시대. 저도 지금 이거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녹화가 다 되고 바로 지금 유튜브로 이제 끝나면 오늘 올라가고 이거로 줌으로도 보고 이제 교회도 이제 본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화면에 본당의 사람들 이 화면은 본당에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줌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고 온라인 마을 교회랑 마을의 대한 미디어로서의 교회 이 부분은 밥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 시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회랑 꼽사리 영화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이제 새로운 거죠. 꼽사리 영화제를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이렇게 썼죠.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운영위원장이에요. 이 영화제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가 끝나서 이제 젊은 분이 됐는데 또한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공동체 공유 공간이자 아동 청소년 청년의 이주민 어르신 돌봄센터인 약대마을 역사문화 공간 세대 공감을 개소합니다. 이제 이건 부천에서 제일 유명한 마을 영화제예요. 이러한 이게 뭐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이 힘이 어디 나왔냐면은 마을 중심, 교회 중심, 교회나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마을 중심이 될 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거기와 연대하고 동명할 때 교회가 살 수 있다. 저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또 식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네. 저희들한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아이고 오케이. 교수님도 훌륭한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썼던 책들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네. 이거 자 빨리 들어오죠. 어디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자 찍었어요? 아 하나 이거 찍어주세요. 하나 찍었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저 교수님이랑 같이.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거 벗어야 돼. 박수를 빼주세요. 잠깐은 벗어야 돼. 얼굴 그림자가 지네요. 어디로? 이마에 그림자가 빛이 비쳐. 아, 조금만 이쪽으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떡 좀 가져가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